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 난제, 우주, 공학뿐만 아니라 농업과 식량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기술도 열심히 살펴보며 인류의 미래에 대해 항상 궁금해하고 있는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홍보, 긴급 홍보 약입니다. 팩트는 홍보하지만 남는 건 꿀정보 플러스 약간의 지식. 시간은 순삭. 조금이라도 홍보가 불쾌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도 돼요. 고전 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영국 왕립학회의 연인 토머스 멜서스 1798년 시대를 뒤흔든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론? 정식 제목은 인구의 원리가 미래의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론으로 무난한 느낌이지만 그 내용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했습니다. 인류가 광인구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인간이 빈곤과 공경을 겪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증가하는데 반해 인류가 생산하는 식량의 양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들리지만 그 근거와 논리가 탄탄했기에 멜서스가 제시한 인구론은 경제나 정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과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생물의 진화를 연구하던 찰스 다윈도 경쟁과 적자 생존 개념을 생각함에 있어 멜서스의 인구론에 큰 영향을 받았죠. 심지어 이 인구론은 시대와 배경을 넘어 타노스마저 감복시켜 핑거 스냅의 논리마저 제공했죠. 그런데 멜서스가 주장하고 걱정하던 과잉 인구에 의한 식량 부족이 일어났을까요? 땡! 아니죠. 전 지구의 인구수는 비트코인 가격 저리 가라 수준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아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훨씬 늘어났음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에 비해 음식에 대한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과체중에 대해 걱정하며 음식량을 조절하고 건강을 위해 소식을 하며 다양한 영양분의 먹거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멜서스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행히 틀리고 만 것입니다. 땡! 멜서스는 인구 1인이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의 양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생산 가능한 인력도 늘어나지만 비옥한 땅이나 경작을 위한 도구 등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생산력 증가에 한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 바로 테크놀로지, 기술! 멜서스가 차마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수많은 기술들은 인류를 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비료입니다. 인류는 질소인 칼륨이 담긴 비료를 개발하면서 작물 생산 효율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실제로 인구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비료의 사용량도 급격히 늘어났고 몇몇 연구들은 합성 비료 없이는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학적 발전뿐만 아니라 트랙터, 경운기 같은 농기계들이 개발되고 현재는 드론을 활용한 경제까지 생겨나면서 공학도 인류의 먹을거리 생산에 도움을 보태게 됩니다. 생명공학도 빠질 수 없죠. 그간 많이 축적된 유전학과 생명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빨리빨리 자라는 곡식들과 커다란 감자와 옥수수 그리고 당도 높은 맛있는 과일까지 누구나 먹고 싶은 음식을 가까운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된 인간은 이제 단순히 자기 자신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이 잘 먹고 사는지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 다른 대륙의 배고픈 자들을 위해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먹는 음식들 심지어 우리 식습관이 지구 전체에 미칠 영향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핫한 분야 바로 대체육. 지구 농지의 80%가 인간이 먹기 위해 키우는 15억 마리의 소, 230억 마리의 닭, 10억 마리의 돼지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고 이 동물들을 키우고 유통하는 과정 또한 여러 윤리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발산하는 메탄 트림과 방구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기는 정말 맛있습니다. 햄버거, 스테이크, 삼겹살 끊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육, 등판, 식물성 원료를 이용하거나 실험실 배양을 통해 고기를 만든 기업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대체육을 만드는 미국의 여러 기업에는 빌 게이츠나 구글 창업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티 페리, 제이지 등 수많은 유명인이 큰 투자를 했습니다. 한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까지 돼 있는 상태죠. 이렇게 1차 산업이라 생각하기 쉬운 농식품 산업도 여전히 연구가 많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대체육 분야 말고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많은 투자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인류와 동물 그리고 지구를 위한 먹거리 개발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와 공학자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대체식품이나 종자와 같은 그린 바이오를 연구하는 기업, 해조류 공학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배양육을 연구하는 기업, PC나 모바일을 통해 비닐하우스의 온도, 습도나 이산화탄소 농도를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팜 기업, 실내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광원이 식물 사이클에 맞게 조정되는 장치를 개발하는 기업,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맞춤 처방의 사료를 개발하는 기업 등 이런 농식품 지속가능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재분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고 계시는 농식품 지속가능 분야의 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푸른 성장. 비그로우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관하고 푸른 성장 블루그로우 비그로우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술 창업 전문 엑셀러레이터인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집중 과외와 컨설팅을 받습니다. 야호! 그리고 선정되면 R&D 자금으로 1,500만원 지원, 코칭 잘 받으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까지 쏘리 질러!
농식품 지속가능 분야에 관한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자 혹은 5년 이내 창업기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업 성장성이 높은 대체 식품이나 종자와 같은 그린 바이오, 그리고 스마트팜과 같이 첨단 기술이 융합된 농식품 분야는 가점이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이니만큼 아직 덜 알려져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배, 축산, 수렵, 작물 재배, 원예 등 분야 상관없이 지원 고고고! 6월 14일이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뿅!